이번 시간은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에서 운영관리 파트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 기관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관운영에 대한 평가 지표에는 4가지 평가 항목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첫 번째는 모든 반을 편성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는지, 또 신규 보육교직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는지, 신입 영유아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 4가지 항목의 평가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평가 항목 중에 4개가 Y인 경우에는 우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보통 개선 필요 항목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3-1 모든 반 편성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항목의 세부 내용으로는 2가지가 있는데 2가지가 다 Y로 충족되셔야 합니다. 자, 모든 반이 반편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야 하고 연령별 반 규모는 0세반의 경우는 3배, 만 1세반 이상의 경우는 2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관찰과 기록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3월부터 보육체계가 개편됐잖아요. 이제 그 개편된 내용들을 반영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반이 반편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별 교사대 법정 아동 비율을 지키고 있는지, 또 혼합 연령반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낮은 연령대의 교사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반편성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3월부터 적용되는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서 기본보육반, 우리 이제 기본보육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연장보육반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교사대 영유아 비율은 이 비율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이 비율은 다 알고 있지만 연장보육 비율반 보면 3세 미만은 1대5, 자, 만 3세 이상은 1대15, 자, 그 다음에 만 1세 미만의 장애한 1대3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기본보육반에서 0-1세 반을 한 교실에서 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가장 좋은 건 6명이죠. 0-1세 혼합해서 6명이 두 반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만 우리는 그렇게 교실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0세반 3명, 1세반 5명을 놓고 싶다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요 만 1세와 0세가 이렇게 혼합됐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8명이 예, 보육할 수 있죠.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연령별 기준이 연령별 반규모가 0세인 경우에는 3배, 만 1세의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세인 경우에는 3배, 9명까지예요. 우리 아까 전에 0-1세 혼합했을 때 8명이었죠?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만일 2세가 혼합됐어요. 자, 만일 2세가 혼합돼서 내가 몇 명을 뽑아요? 5명하고 7명, 12명이잖아요. 자, 그럼 만일 1세 최대 규모는 10명을 넘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불가하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건 0-1세만 혼합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연령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0세의 경우 3배, 만 1세의 경우에 2배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3-2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한다라는 내용 안에는 3가지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함께 운영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부모에게 안내되는지, 4시 이후에 보육되는 영유아에 대해서 놀이 및 휴식 등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3개가 다 모두 Y로 평정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 시간과 방법 등을 운영계획에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보육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에 반드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하원 시간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운영시간을 정하시고 또 반드시 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수립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때문에 이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귀가동의서나 입학원서에 수요조사로 가름되지 않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별도로 꼭 받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나는 등하원 시간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변경을 원하는 경우, 또 신규 입소 원화가 있는 경우에 해당 원화에 대한 수요조사를 즉시 실시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중간 입소, 이제 신규 입소하는 아이, 아니면 부모가 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꼭 반영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 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들은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이제 부모에게 안내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에는 어린이집 운영 시간, 뭐 시간대별 교사의 배치, 보육 프로그램, 차량 운행 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운영계획을 부모에게 안내하시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시 후에 보육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놀이 및 휴식이 운영되고 있다. 그쵸? 담당 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이들에게는 놀이, 휴식 등이 있는지를 기록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2-3-3에는 보육교직원, 특히 이제 신규로 들어온 보육교직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모든 신규 보육교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지 기록으로 체크해 봅니다. 한계가 Y로 충족되셔야 합니다. 신규 보육교직원들에게는 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또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에는 실시 기록이 운영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대상에는 신입교사, 대체교사, 기타 보육교직원, 뭐 영양사, 조리원, 간호사, 운전자 등을 포함해서 이제 기타 교직원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육실습생, 자원봉사자 등이 해당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보육교직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내용의 예를 살펴보시고 내용에 담아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2-3-4 평가 항목에는 신입 영유아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평가 내용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신입 영유아 적응 지원 안내문과 적응에 대한 관찰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Y로 평정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신입 영유아 적응 지원 안내문과 적응에 대한 관찰 기록이 있는지 기록과 면담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대상은 신입 영유아예요. 학기 초 또는 중간 입소 모두 포함입니다. 기간은 최소 5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로 5일 이상 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단계적으로 단축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기록 확인 자료로는 신입 영유아 적응 절차, 안내문, 그다음에 적응 과정의 관찰 기록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입 영유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대상은 학기 초 신입 원화 부모 또는 중간 입소 원화 부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학기 초에는 집단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중간 입소 부모할 때는 개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조금 특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단으로 뭔가 모임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감염병 발생으로 집단 모임이 어려운 경우 안내 자료 배부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항목들이 생겼기 때문에 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라고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자료로는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뭐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실시 기록으로 남기시고 나는 감염병 때문에 못했다, 안내 자료를 배부했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문구를 넣어서 자료로 확인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 지표는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연계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이 지표 안에는 세 가지 평가 항목이 들어있네요. 이 평가 항목 3개가 다 Y로 평정됐을 때 우수라는 평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집 개방과 관련한 것, 그 다음에 다양한 부모 참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항목으로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정과의 소통이네요. 소통 그리고 개별 면담을 통해서 가족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지역사회와 다양한 연계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2-4-1에서는 어린이집을 개방해서 다양한 부모 참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여기 세부 평가 내용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다 Y로 평정되셔야 되네요. 여기는 기록과 면담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기록은 문서, 면담은 질문을 통해서 대답하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부모가 보육실 활동을 참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지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왔을 때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고 싶다, 난 참관하고 싶다 했을 때 어찌 해야 되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문서로 갖고 계시고 또 물었을 때
절차와 안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지, 열린 어린이집이겠네요. 자원봉사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부모 교육으로 2가지 이상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 보육실 참관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운영 안내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운영 계획에 면담 내용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관을 원하는 부모가 있을 때 어떤 절차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 마련된 절차와 방법을 부모에게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보육실 참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묻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자원봉사 현장학습 동반, 급식 지원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묻게 되는 건데요. 이건 면담으로 묻습니다. 자, 열린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에 어린이집에 어머니가 급식 이제 체크를 하러 온다든지, 현장학습 동반을 했다든지, 내지는 아이들을 위한 교재교구를 만들기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교육을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실시하라고 했는데요. 부모교육은 우선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대면 교육으로 1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비대면 교육으로 1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대면 교육 같은 경우는 집단 교육이고요. 비대면 교육은 지면이나 온라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면이 있죠. 지면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집단 모임으로는 하나,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와 집단 모임 이렇게 해서 각각 이렇게 하나씩 마련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면은 가정통신문, 양육정보지, 양육안내 편지, 리플렛 소책자 등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온라인 매체는 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 등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블로그 등에서 이제 부모 교육 내용을 안내하시면 될 것 같고, 집단 모임으로는 소모임, 부모 강연회, 워크숍 등입니다. 직접 대면하는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으로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장 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을 살펴봅니다. 2-4- 평소 가정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정기적인 개별 면담을 통해서 가족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여기 이 평가지표에는 3가지 평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3가지가 모두 다 Y로 편성되셔야 되네요. 첫 번째 항목을 보면 첫 번째 이제 평가 내용을 보시면 평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가정과 소통하고 있는지, 또 모든 영유아 부모와 연 2회 이상 개별 면담을 하고 주요 면담 내용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또 영유아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이해하고자 있는지 이런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겠네요. 평소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가정과 소통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세부 내용을 보시면 우선 지면으로 가정통신문, 알림장, 소책자, 게시판, 그 다음에 전화 및 온라인 매체, 문자 메시지, SNS, 스마트 알림장,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이런 내용 등으로 안내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수시 면담, 그래서 영유아 특성이나 가정 배경을 고려한 비정기적인 의사소통, 집단 모임, 소모임 행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또 부모 만족도 조사,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반기든 연간이든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한 것으로 소통의 방법을 체크합니다. 이 안에서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몇 가지요? 2가지 이상만 체크하면 되니까 훨씬 수월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해요 시간이네요. 자, 알림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알림장을 사용할 경우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림장은 가정과 의사소통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쵸?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가정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알림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성의 빈도, 사진 첨부 여부는 평정 내용이 아니며 활용 여부만을 체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진을 반드시 넣어야 되나 그렇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유아 부모와 연 2회 이상 개별 면담을 하고 있고 면담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는데요. 연 2회 이상 학기당 한 번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개별 면담 실시 일시, 대상 및 면담자, 면담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되고요.
또 신규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부모와 개별 면담을 1회 이상 실시한 기록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1년 이내 실시 기록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어린이집의 노력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건 면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보시면 영유아의 적응 문제나 가족이 당면한 문제를 영유아 관찰 또는 개별 면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만약에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정보 연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2-4-3은 지역사회에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월 1회 이상의 활동, 영화인 경우는 2개월에 1회 이상을 실시한 기록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모두 다 이게 한계지만 Y로 평정이 되셔야 합니다. 기록으로 살펴보겠네요. 그죠?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의 예로는 공원, 산책로 등을 활용한 일상생활 관련 활동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자원, 도서관, 우체국, 초등학교, 노인센터, 여기 보시죠? 마트, 박물관, 유적지 등을 방문하는 활동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사회 자원활동은 이제는 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마트, 빵집, 꽃집 뭐 다 해당된다는 것, 이거 이제 포함됐다니까 이제 일상생활 관련 활동이 포함됐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이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지원활동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예절교육, 동화책 읽어주기 등의 지원 이런 것들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경찰관, 소방관, 보건직원 등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안전건강교육을 활동하는 활동도 요거 지역사회 자원활동으로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기원 활동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근 노인정 마을회관에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미니 공연을 한다든지 유아들이 만든 활동 결과물을 이용해서 거리에서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하는 활동도 이 지역사회 다양한 연계 활동을 실시했다라고 보여지니까 이 활동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요 시간이네요. 지역 자원을 이용한 활동으로 동네 산책만 해도 가능한가요? 를 질문하셨어요. 자, 영유아 자신이 속해 있는 주변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는 활동이 이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인데 산책만 한다라고 하면 조금 빈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유아가 속한 지역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산책을 포함해서 조금 다양한 기관을 방문해서 연계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기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는 어려서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영세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영세도 영화에 포함되기 때문에 2개월에 한 번 산책을 포함해서 주변에 가까운 지역사회, 가까운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